하니까 경제 지금 학자님도 불러서 양심에 기초한 경제 이론에 기초한 이 얘기 듣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분이 말씀하신 거에 정치 지금 용어 나온 걸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경제 벌써 두 분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정치인들만 우리나라 잘못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조언해주고 따끔한 지적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조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취사 선택의 문제는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본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교수님께서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학문의 자유가 지금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의견 개진도 못하는 사실 이 지금 의원님의 이 지적 자체가 저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야당에서 이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했습니다. 주신들께서는 진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단어 선택을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특정 정당의 무슨 정치 이념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양준모 진술인 표현해 보면은 성장보다는 포퓰리즘 강화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지방선거용이라든지 구호뿐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게 무슨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국가 예산에 대한 평가서인지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의 무슨 정치 홍보물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결이 공청회를 무슨 정쟁으로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오케이. 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학문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학문도 이런 현실의 문제에 발딛고 서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이렇게 공허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세수의 한 76%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세수의 91.7%를 납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위 0.15%가 11%를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면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면세 비율이 46.5%인데요. 이렇게 일부 계층에 세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제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누진적이거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팩트가 뭐냐면은 세금을 내는 베이스가 지금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45.6%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55% 내는데 또 일부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집중도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금 정책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구조 하에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더 거둘 수 있는 세수의 어떤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 진술의 요지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과 법인과 개인이 그만큼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의 기여를 거꾸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상위 1% 법인이 전체 세수의 75.9%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네. 65만 개 법인 중에 1%가 그거를 다 낸다는 얘기는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업이 국민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뉘앙스인데 보면. 맞습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큰 기여를 하는 거죠. 보면은 만약에 그 삼성 현대로 해서 양국화 얘기하는데 삼성과 현대가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사실.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수가 집중도가 지나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개인이 그만큼 소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소득의
법인의 소득이 됐든 개인의 소득이 됐든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양극화의 문제겠죠. 양극화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양극화라도 볼 수 있는 거죠.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 양질의 양극화입니까? 예를 그게? 들어서 스타가 나타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러면 뭐 스티브 잡스 나타나서 권장해야겠네요. 스티브 잡스로 인한 양극화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금을 그러면 더 제가 낼 수 이런 있는 개나 사람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양질의 양극화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우리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네. 한 뭐 4명 이상이 월 임금이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시죠? 네네네. 아마 이 상위 0.1%에 있는 그 소득이 소득 분포 한가운데 있는 노동자들 소득에는 30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법인과 몇몇 그 개인들에게 소득세,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양극화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요. 노조가 사실상 자기의 어떤 생산성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에서는 양극화가 자, 교수님, 제가 뭐 노동시장이 경직화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네.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이 33%, 650만이 넘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들이 어찌 보면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비정규직 33%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90%는 노조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그분들 언제든지 희망퇴직으로 잘려나가요. 심지어는 요즘은 희망퇴직도 없이 목돈 쥐어주고 나가라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엉뚱한 데 배치시키면서 잘라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인데 더 이상 어떤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10%의 조직이 안 되는, 다시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노조들이 너무나 많은 파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는 것이 양극화를 갖다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져가나요? 많이 최근에 갖고 가죠. 볼까요?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은 점점 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업소득도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 얘기 뭡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으시려면은 가계부채는 없어야 되고 그들이 저축률도 높아져야겠죠. 기업소득보다는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이 더 높아야겠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는 거랑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보세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요. 그것이 양극화 진정한 원인입니다. 사실요. 그걸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 잘못 보시는 겁니다. 글쎄 이 보는 전체 시각에 파이가 따라서 있는데요. 그 파이는 저성장 시대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따지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로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같은 파이에서 기업이 먹어는 몫은 점점 커지고 가계의 몫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일정한 비율이고 가계의 몫도 일정한 비율이라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기업이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가구가시요. 그러면은 기업이 어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정부의 늘면은 역할이 그다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급여로 나가고 그다음 협력업체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사실상 기업이 살찌고 그 결과 기업 빼놓고 나머지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근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얘기를 임금 좀 해야 될 것 노동자 같습니다.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월 200만 원도 안 돼요. 그건 양극화 원인이 바로 1,400조예요. 정규직이 너무나 많은 걸 갖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죠. 양질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눈 뜨지 않고 눈 감고서 어떻게 계속 낙수 효과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니까? 낙수 효과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은요. 그러면은 거제의 그 사람들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왜? 대우 조선 해양이 나빠지니까 낙수 효과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모든 경제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양질의 양극화 뭐 스타가 나타나서 스티브 잡스는 양질의 양극화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서 간과된 것이 노조의 어떤 파행적인 파일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거 이거를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충기를 통해서 더 논쟁을 하시죠. 일단 한번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양극화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요. 노조가 사실상 자기의 어떤 생산성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에서는 양극화가. 자, 교수님, 제가 뭐 노동시장이 경직화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네.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이 33%, 650만이 넘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들이 어찌 보면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비정규직 33%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90%는 노조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그분들 언제든지 희망퇴직으로 잘려나가요. 심지어는 요즘은 희망퇴직도 없이 목돈 쥐어주고 나가라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엉뚱한 데 배치시키면서 잘라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인데 더 이상 어떤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10%의 조직이 안 되는, 다시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노조들이 너무나 많은 파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는 것이 양극화를 갖다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져가나요? 많이 최근에 갖고 볼까요? 국민 총소득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큰 기여를 하는 거죠. 보면은 예. 만약에 그 삼성 현대로 해서 뭐 양극화 얘기하는데 삼성과 현대가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사실.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세수가 집중도가 지나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얘기는 네.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네. 개인이 그만큼 소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네. 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소득에 법인의 소득이 됐든 개인의 소득이 됐든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양극화의 문제겠죠. 양극화의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 양질의 양극화입니까? 예를 그게? 들어서 스타가 나타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스티브 잡스 권장을 나타나서 해야겠네요. 스티브 잡스로 인한 양극화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금을 그러면 더 제가 낼 수 이런 있는 게 하나 사람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양질의 양극화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우리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네. 한 뭐 4명 이상이 월 임금이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시죠? 네네네. 아마 이 상위 0.1%에 있는 그 소득이 소득 분포 한가운데 있는 노동자들 소득에는 30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법인과 몇몇 그 개인들에게 소득세입니다. 이 자리는 무슨 특정 정당의 무슨 뭐 정치 이념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양준모 진술인 표현해 보면은 성장보다는 포퓰리즘 강화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지방선거용이라든지 구호뿐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게 무슨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국가 예산에 대한 뭐 평가서인지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의 무슨 정치 홍보물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결이 뭐 공청회를 무슨 뭐 정쟁으로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오케이. 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학문을 하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학문도 이런 현실의 문제에 발딛고 서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이렇게 공허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세수의 한 76%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세수의 91.7%를 납부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위 0.15%가 11%를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면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면세 비율이 46.5%인데요. 이렇게 일부 계층의 세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제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누진적이거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팩트가 뭐냐면은 세금을 내는 베이스가 조금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45.6%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55% 내는데 또 일부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집중도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금 정책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구조 하에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더 거둘 수 있는 세수의 어떤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 그 진술의 요지입니다. 예. 좀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과 법인과 개인이 그만큼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의 기여를 거꾸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상위 1% 법인이 전체 세수의 75.9%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네. 65만 개 법인 중에 네. 1%가 그거를 다 낸다는 얘기는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업의 국민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경제 지금 학자님도 불러서 양심에 기초한 경제 이론에 기초한 이 얘기 듣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분이 말씀하신 거에는 정치 지금 용어 나온 걸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경제 벌써 두 분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정치인들만 우리나라 잘못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조언해주고 따끔한 지적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조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취사 선택의 문제는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본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교수님께서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학문의 자유가 지금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의견 개진도 못하는 사실 이 지금 의원님의 이 지적 자체가 저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야당에서 이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의원들께서는 진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단어 선택을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